1963년 1월 18일 상호 11시쯤 목포항 남방 2.5마일 떨어진 전남 영암군 감호면 용당리 가지도 앞바다 동경 126도 23분, 북위 34도 44분에서 목포와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간을 내왕하는 정기 여객선 연호 선장 기대용 55-34톤 명진한명회사 소속의 연호가 돌풍을 만나 삽시간에 침몰하여 선원 및 승객 119명이 몰사하고 승객 서종수 23시만이 단신 구사 일정으로 호사도로 헤엄쳐나가 살아났을 뿐이었다. 이 배의 정원은 86명 승객 78명, 선원 8명이나 이날은 승객 113명에 선원 7명 모두 120명이 탔으며 화물만도 나락 150가마 이상을 실어 승객 및 화물의 적재량을 초과한 데다 돌풍과 3m의 파도까지 겹쳐 이 같은 참사를 빚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 경비정 한산호와 민간 선박 5척을 현장에 파견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1월 18일 하루부터 다시 일기 시작한 폭풍으로 구조 작업은 지지부진하여 1월 19일 정오에는 시체 19남 5구, 여 5구만 인양했을 뿐이었다. 침몰 사고를 낸 여객선 연호는 목포에서 연호리를 매일 왕복하는 소형 여객선으로 21년 전에 건조되어 이 항로를 7년간 왕래했었다. 사고 당시는 썰물이 빠져나갈 대로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 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이곳을 지나가던 용당호 관계자의 목격담에 의하면 강풍과 3m에 달하는 파도 때문에 배가 기울어지자 물결이 선실까지 넘쳐들었으며 갑판 위에 있던 몇 사람은 물에 뛰어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선실에 갇힌 채 5분 내에 침몰하였다고 말했다. 이때 남해안 일대에는 폭풍주의보가 있었지만 이 배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출항했다 한다. 1월 19일 연호 침몰 현장에는 노한 바람과 성난 파도가 아직도 휘몰아치는 가운데 물속에 잠긴 선체는 그 조각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생존자 서종수 씨는 아침 9시쯤 삼덕도에서 연호에 탔는데 배가 가지도 앞 해상에 다다랐을 때 돌풍이 일어 배가 침수하기 시작하여 삽시간에 전복하여 침몰하였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배문짝을 잡아쥐고 성난 파도 속에 밀려가다가 근처 육도에 가까스로 표착하였는데 표류할 때 뒤를 돌아보니 선체는 곧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지금 생각하니 살았다는 게 꿈속 같기만 하다고 말했다. 승객은 눈어림으로도 100여 명 이상이었으며 나락도 150가마 이상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생존자 서종수 씨와 함께 또 한 사람이 헤엄치고 오다가 얼어서 죽었다고 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해남 사람들이거나 해남을 근거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구조차 출동한 각 기관 구조선은 현장 부근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으나 1월 19일 상호까지 19의 시체를 인양하여 해운국 소속 통일호 편으로 목포로 후송하여 인양 작업을 계속 중이나 파도가 거세어 시체 인양 작업이 여의치 않았다. 1월 19일 정오 인양된 시체 19는 목포 해안국 창고에 안치되었는데 부둣가에 몰려든 수십 명 유가족들은 아우성치며 가족을 부르면서 목매어 발버둥치고 있었다. 수색 작업은 계속 중인 경찰 경비정과 명진회사 소속 천마호 등 4척은 1월 19일 사고 현장 주위 4km 반경을 샅샅이 뒤졌으며 잠수 작업선 2척도 동원했으나 이날 오후 1시까지 한 구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다. 선박 전문가에 의하면 조난 지점의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침몰된 연호는 상당히 먼 거리로 밀려갔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썰물 때문에 먼 거리로 떠내려갔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선체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월 21일 정오에 광주도경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총 승선자는 137명으로 늘어났다. 목포 앞바다에 침몰한 연호의 선체는 1월 20일 오후 1시 반쯤 해정 202호와 608호의 공동작업으로 음파 탐지기에 의해 침몰된 지만 이틀 만에 밝혀졌다. 발견 장소는 호사도 앞 800m 해저이며 침몰된 장소로부터는 1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인데 1월 21일 오후 민간 잡수도 입수하여 선체를 확인했다. 인양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폭풍이 일고 1월 21일 오전에는 눈바람이 일어 인양 선박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풍파가 멎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며 썰물과 밀물이 들지 않는 시간에만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1월 21일 정오부터는 바람이 차츰 가라앉자 대기 중인 크레인선이 출동하여 잠수 작업반도 바닷속에 들어가 선체를 밧줄로 묶어 크레인선으로 끌어올려 목포항까지 끌고 올 계획이었다. 연호가 침몰된 해상 부근에는 연호에 실었던 물건과 구명대 등이 한두 개씩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연호의 인양 작업을 계속 중인 해군 잠수대원과 민간인 잠수부들은 1월 23일 오전 8시에 연호 선체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인양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잠수부들은 1월 22일 오후 풍랑이 심한 허사도 앞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오후 4시쯤까지 계속하여 선 위에 있는 스크류 샤프트에 로프를 맸다. 그러나 폭풍주의보로 인한 눈보라가 해상을 뒤덮어 시계를 막고 있어 부득이 이날 작업을 중단하고 목포항으로 귀향했다. 1월 23일 오전 새로운 해군 잠수 장비가 도착하여 202 해군 함정에서 잠수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 위에 와이어, 로프를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있게끔 했다. 이날의 해상도 어제와 같이 눈보라가 치고 풍랑이 일어 작업은 극히 곤란했으나 계속 진행했다. 1월 23일 오후 3시쯤엔 연호의 선체를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계획은 날씨 때문에 더 지연되었다. 1월 24일까지는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관계당국의 주장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연호 인양 수중 작업은 1월 24일 밤 9시까지 강행하여 1월 25일 상후부터는 선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강풍이 몰아치는 선창가에는 눈물로 음력설을 맞은 많은 유족들이 이제나 저래나 연호 선체 인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아침 10시 40분쯤 삼학도 축항공사에서 쓰던 60톤급 크레인 선이 천마호, 무등산호, 진양호, 준호 등 4척의 배에 끌려 사고 현장으로 떠났는데 약 1시간 후인 11시 50분부터 본격적인 선체 인양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연호 선미와 선수에 빗끌어 메어두었던 와이어 로프 하나가 벗겨져 오후 1시 반 인양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처음 크레인 선이 두 와이어 로프를 걸어 끌어올리려 하자 로프 하나가 벗겨져 그만 중단되었다. 이날 얼지 않는 부동항이라고 하던 인천항이 이번 추위로 약 30년 만에 얼어붙어 크고 작은 배들은 내 외항에 발이 묶인 채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1934년에는 영하 11.2도, 1963년에는 영하 15.5도였다. 1월 27일 인양된 연호의 선체에서는 모두 74구의 시체를 꺼냈으나 남은 65구는 간 곳이 없어 1월 27일부터는 또다시 명륜호, 용당호, 명성호, 독수리호 등이 유족들을 태우고 표류 시체 인양 작업에 나섰다. 민간 잠수부는 물론 허사도 가지도 앞바다에 어망까지 펴고 바다 밑을 훑을 계획이었다. 1월 26일 오후 4시 목포 항구에 인양된 시체를 시원 확인이 되지 않은 일구를 빼고 모두 1월 27일에 철도 및 추락편으로 모두 고향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시체조차 찾지 못한 65구의 유족들은 눈 내리는 부둣가를 헤매고 있었다. 시체 안치소에 들어간 유족들은 제각기 가족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귀신같이 취한 모습을 한 약 35톤의 연호석에 139명이란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부두에 나온 사람들은 조그만 배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지금도 연안항로의 소형 여객선에는 연호와 같은 낡은 배가 몇 척 남아있어 앞으로 철저한 선박 검사와 각 경지마다의 승선자 제한 실시가 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희생자 중 해남군 황산면의 정씨는 부모와 함께 평택으로 결혼식을 올리러 가던 길이었고 화원면의 서씨는 목포에 쌀을 팔고 덜 받은 100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화원면의 육가족 박씨는 아내와 7살, 3살 된 두 딸의 시신이 인양되자 오열하기도 했다. 끝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도 부지기수였다. 선체 인양과 사체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63년 2월 10일 오후 1시 해남군 문내면 우수용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가 집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이 상당수였다. 1963년 4월 11일 새벽 목포시 해안동에서 희생자 한 구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으며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 희생자는 64명이다.
1월 23일 오전 교통부는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연호는 1951년에도 침몰 사고로 160여 명의 인명을 수장시킨 일이 있는 배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때 사고를 낸 배와 연호는 별개의 배라고 밝혔다. 여객선 연호 침몰 사고는 미비한 규정과 느슨한 규제 속에서 오래된 선박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무리하게 운행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상 사고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1967년에는 부산 가덕도에서 한일호가 침몰해 93명이 죽었으며 1970년에는 남영호가 여수 근해에서 침몰하여 338명이 사망하였다. 1993년 위도에서 부안으로 향하던 서해 회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근래에는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연호 침몰 사고는 사망 139명, 생존자 1명의 공식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39명 전원이 사망하고 아직도 미수습 희생자가 64명이었다는 내용을 보고 놀랍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침몰을 방조하고 학생들의 퇴선을 명령하지 않고 선장과 선원은 먼저 탈출하는 영상을 보면 속이 터진다. 그 후 학생들을 일부러 구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나 진실이 드러날까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진실은 결국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어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